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달 우리 저 경북을 휩쓴 산불 피해 규모는 3년 전 울진 삼척 산불의 무려 3배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투입된 진화헬기 수는 오히려 그때보다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경북 산불 현장에 누적 투입된 진화헬기는 모두 665대로 2022년 울진 삼척 산불의 누적 헬기 투입 대수보다 적었습니다. 피해 면적이 3배나 되고 울진 삼척 산불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경북 산불은 사망자만 27명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진화 헬기도 적게 투입됐고 진화 인력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던 겁니다. 기후위기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데 진화 역량은 왜 해마다 줄어드는 걸까요? 효과적인 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이 절실합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다음은 KGM 소식입니다. 최근 출시된 토레스 하이브리드. 전기차에 가까운 주행 모드로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말이 많다고 합니다. 듀얼테크 하이브리드의 뛰어난 도심 연비. 결론은 하이브리드, 성능은 전기차입니다. 실구매가 3,100만 원대부터 토레스 하이브리드 KGM.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옷이 필요할 때 웰메이드 가지요. 잘 만든 옷, 잘 만든 옷, 언제나 우리 곁에 웰메이드 가지요.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네, 4월 15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허승규의 청년생각 함께 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산불 대책 특위가 꾸려졌죠. 잠시 후 경북도 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최병준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산불 재난을 주제로 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피해 주민들을 만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재난과 교통 불평등의 문제, 또 지역 소멸의 문제와 지속 가능한 주거 정착 지원 필요성, 재난 예방과 회복에 있어서 주민공동체의 역할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조기 대선을 산불 재난 극복 대선으로 만들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에 산불 재난 문제가 묻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불 문제를 대선 기간에 전면적으로 드러내고 차기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만들기 위한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을 산불 재난 극복 대선으로 만들자라는 제안입니다. 자,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할 정도로 이번 산불 재난 피해 정말 심각하지요. 네, 이번 경북 산불 재난은 정부 수립 이후에 가장 피해가 규모가 큽니다. 국가 재난이고요. 집이 전소된 분들도 피해가 크고 특히 농민들 같은 경우는 생계수단 자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예. 향후 10년, 20년 동안 일할 또 수단 자체가 타격이 크고 특히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 관광업계, 또 축제가 취소됐으니까 문화예술계, 그렇죠.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피해가 크고 우울증에다가 트라우마까지 정말 피해가 큰데요. 예. 그 코로나 시기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에 걸려서 입은 피해도 있지만 코로나 시기 각종 방역 조치로 인해서 사회 경제적 타격이 엄청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특히 경북 북부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데 마을 전체가 전소되고 사과밭이 타버린 지역 대부분 농촌 지역이죠. 네. 농촌 소멸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정말 그 역대 국가적인 대참사급의
재난으로 산불 재난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입니다. 그 경중만 있지. 자, 피해가 이렇게 심각한데 현행법상 지원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요즘 매일매일 주민들 만날수록 두 가지 느껴요. 아, 어떤? 지원이 적거나 예. 안 되거나 쉽게 말해서 사각지대가 예. 천지빛깔입니다. 아하. 그 일단은 이 산불이 자연재난보다 사회재난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액이 적고요. 예. 예를 들어 이제 주거비 같은 경우도 뭐 기농 기촌에서 뭐 1, 2억씩 지었는데 5천만 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상액이 적고요. 예. 특히 안동의 나무 농공단지의 경우도 피해가 큰데 아, 여기 심각하더라고요. 네, 현행법상 예. 사회재난의 경우 예. 중소기업 직접 지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원 대상이 안 된 데가 많고 예. 특히 나무 농공단지의 그 막대한 폐기물 이 처리 비용이 감당이 안 되니까 환경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오늘 그 뉴스에 의하면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뭐 중소기업 간의 경쟁 제품 직접 생산 특례라든가 예. 그러니까 없던 지원이 새롭게 생기는 추세인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지방 정부라든가 중앙 정치권에서 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만으로 지금 회복되기 어려운 규모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만으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은 피해 보상 문제 답변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답답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예산의 문제도 있고 규정이 없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정치가 나서서 예산 및 지원 여부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피해 지역이 인구가 많은 수도권도 아니고 중앙 정치가 거리가 먼 변방이다 보니까 언론 행정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관심 끌기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제가 최근에 안동 MBC 뉴스를 보면은 정말 안동 MBC 보도 잘하고 있습니다. 산불 재난 보도 여러 가지 심층적으로 다층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예. 이 북부 지역 시민들만 뉴스 본다고 되지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당연히 그 다른 지역에서는 무관심할 수가 있지만 저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기간 정말 우리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활용을 해서 우리 산불 피해 회복에 전 국가적인 관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모든 분야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우,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기 대선을 어떤 방법으로 산불 재난 극복 대선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전국 정당이에요. 지금 이 문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경북과 중앙의 문제입니다. 이를테면 경북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 서울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 지도부에 읍소해야 되는 거고 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지역의 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뭐 김영동 국회의원, 박영수 국회의원 뭐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뭐 국회 토론회라든가 그 산불 현안 질의도 하고 막 기자회견도 하는데 이 세 분 가지고는 택도 없지요. 그럼요. 그래서 그 차기 대선 주자들에게 지역 언론이라든가 우리 시민들 정당에서 산불 재난 극복 비전을 질문해야 되거든요. 네. 특히 제가 이철우 경북지사 네, 참 그 산불 재난 극복에 올인해도 모자랄 판에 대선에 나오셨어요. 저는 만약에 예. 이철우 지사님이 대통령이 되신다면은 산불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 그 아나운서님 이철우 지사님 당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 가능성이요? 이건 뭐 말씀드려야 하나? 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네, 아마 그 컷오프가 유력하고 일주일이면 결판 납니다. 그럼 예. 컷오프 되면은 도지사 사퇴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남은 임기 1년 동안 그 산불 재난 극복에 올인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이철우 지사님 토론회 등에서 경쟁 대선 주자들한테 산불 재난 극복 질문해야 되죠. 그리고 그렇죠. 컷오프 되는 즉시 이제 뭐 대통령은 물 건너 갔으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민주당 대표든 국민의힘 대표든 만나가지고 호소해야 되는 것이고 예. 정당뿐만 아니라 언론과 시민사회 종교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히 종교계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예. 불교계, 가톨릭계 전부 이제 전국적으로 이 문제를 호소할 수가 있고 특히 최근에 안동 MBC 산불 다큐가 전국 방송에서 방영되는 사례가 있는데 예. 또 중앙 언론에서 취재를 계속 오면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알릴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고 특히 우리 지역의 농민, 관광, 뭐 지방 분권, 주거 등 분야별 단체들에서
본인들이 소속된 전국단체에서 이런 관련 주제로 국회 토론회 같은 걸 추진하면 되게 효과적입니다. 예. 그 얼마 전에 서울에서 이제 재난 피해자 권리 회복하는 단체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예. 제가 가장 피해가 큰 안동시 임하면 주민들을 연결시켜 드렸더니 바로 그 이번 주에 임의회 의원실에서 하는 국회 토론회에 제가 증인으로 연결 이렇게 주선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저같이 뭐 원외 정치인, 소수 정당의 정치인 또 제 아는 인맥을 동원해가지고 그래도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걸 보면서 예. 우리 안동 시민들 또 경북도민들 다 수도권에 친구들 있고 지인들 있잖아요. 예. 산불 이야기 공유하면은 그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제 친구 아는 분이 강원도 영월의 교회 한 30명이 안동에 봉사를 온대요. 그래서 제가 예. 지금은 좀 봉사 타이밍이 아닌데 실제로 본격적인 피해 지원 복구가 될 때는 하루 정도 이렇게 외지에서 오면요. 마을 하나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환경정비 일손은 딱 해결이 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지금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지난주인가요? 권호설 기념사업회에서 10명 왔는데 예. 그 남선면에 경로당 하나 청소 깨끗이 했거든요. 아,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도움이 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 경북 북부의 수십만 도민들 함께 힘을 모아서 다른 지역의 시민들 정치권에서 우리 경북 산불 회복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 개개인이 예. 정말 도시사입니다. 좀 지금 이 시국에 대선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아쉽지만 어쩌겠습니까? 우리라도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서 정말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게 역시 뭐 돈이겠죠. 예, 예산 많이 확보하는 거 정치권에서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고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뭐 말씀하신 대로 봉사활동 이런 것도 중요하고 성금 모금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고향사랑 기부제 그리고 특히나 요즘 뭐 매스컴에서 보니까 이 관광이 지금 심각하다. 관광도 많이 오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되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예. 제가 지난주에 안동시 관광협의회가 주최한 그 산불 재난과 관광 활성화 포럼에 다녀왔습니다. 예. 우리 경북의 안동, 뭐 청송 전북 관광지인데 예. 타격이 너무 커요. 너무 크죠. 특히 예. 이제 죄책감 느껴서 안 오시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안동에 많이 관광 오라 캠페인을 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오면은 1차적으로는 관광업계가 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안동에서 소비를 하면은 지방자치단체 세수가 증가하고 자영업자 소득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예.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무엇보다 안동을 다녀오는 경험 자체가 주변 지인들이 알리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예. 대선이 6월 3일입니다. 예. 딱 끝나면 휴가철이에요. 예. 그래서 유력 대선 주자분들 산불 재난 피해 관광 독려 영상 챌린지 같은 거 찍으셔가지고 네.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 뽑히시면은 올해 여름은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 여러분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 특히 산불 재난 피해 지역에 가자. 네. 뭐 여행 말고 회사 워크숍 교육 연수 다 경북으로 와라. 그렇죠. 예. 이 범국민적인 캠페인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아우 좋네요. 아주 그래서 좋은 지금 아이디어. 제가 이 예. 방송을 들으시는 국민의힘 민주당 당원분들 지역위원장분들 민주당 유력 주자 뭐 이재명 대표라든가 뭐 국민의힘 뭐 지금 모르겠어요. 네 분 계신데 말씀해서 대선 후보 되시면 안동에도 오시고 뭐 1분짜리 산불 영상 또 찍으시고 예. 그래서 정말 우리 이번 여름 휴가 5천만 국민들이 산불 재난 지역에 관광 올 수 있도록 정말 모아야 된다. 이거는 사실 홍보 많이 하면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그래? 그럼 굳이 뭐 해외 갈 수도 있죠. 해외여행도 중요한데 올해만큼은 그렇죠. 예. 네, 이쪽 지역으로 와 주시면은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이것도 아주 네, 중요합니다. 강조드리고 이런 싶습니다. 캠페인을 하자. 홍보 활동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타지분들 입장에서는 거기 산불이 그렇게 대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로 산불이 났는데 뭘 거기를 놀러 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거 적극적으로 알려야 된다는 거.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더 해외보다는 우리나라 이 산불 피해 지역으로 더 많이 관광 와주시는 게 그게 우리를 도와준 거라는 거 그걸 좀 많이 알려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산불 재난 극복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이번 산불 재난 피해 극복에 다양한 분들이 쓰고 있는데요. 네. 제가 요즘 매일 봉사 가는 곳에 보니까 그 용상동 다목적 체육관의 봉사단 분들이 네.
이제 그분들도 이제 피로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근데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버텨주기 때문에 행정이 부담해야 될 비용 예산을 절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방송 들어주는 시민 여러분들이 내가 한 번 봉사 더 가주시면은 기존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하루 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고 봉사 인원이 아니면 따로 세금을 써야 되니까 그 돈을 우리 피해 복구에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하루가 모이잖아요. 이 재난 극복에 도움이 된다.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권입니다. 대선 주자 그리고 대선 주자가 속한 정당에 요구해야 되고 특히 여야 가리지 말고 예.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녹색당이든 무소속이든 산불 재난에 도움이 되는 정치인들은 누구든지 활용을 해야 되고 여기서만큼은 이제 탄핵도 끝났잖아요. 예. 지역의 국민의힘, 민주당 정말 초당파적으로 산불 재난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라. 예. 제가 요즘 동네방네 서울이든 전국의 전라도 충청도 지인들에게 산불만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저는 그 대선에 출마한 이철우 지사의 마음으로 저는 산불 재난 극복에 그 빈자리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메꿔 가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허승규 대표 요즘 뭐 연일 수고가 많으시고 오늘 이렇게 산불 피해 극복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도 이에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나는 가족 부자입니다. 얼마나 부자냐면요. 우리 집에 와서 나를 챙겨주는 돌보미 이모도 있고요. 아빠가 육아휴직할 때 회사를 지켜주는 삼촌들도 있어요. 때마다 예방주사 놔주는 간호사 오빠. 첫 만남 이용권으로 내 동생도 챙겨주는 공무원 언니까지. 우리 가족 진짜 많죠? 여러분도 올해는 꼭 가족 부자 되세요. 다 같이 키우고 다 같이 행복하게.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죠. 최근 경북도 의회에서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경북도 의회 부의장이죠. 산불대책특위 최병준 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병준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병준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번 산불 피해가 어마어마한데요.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현장을 방문하셨을 텐데 그 네. 주민들과 직접 만나보신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아마 그때 처음에 산불 발생 다음 날인 3월 23일 날 우리 여성군 안평면 사무소에 설치된 현장 지휘본부와 예. 임시 대피 시설인 의성체육관을 한 방문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강풍의 영향으로 산불 발생 하루 만에 피해는 다 아시다시피 22,600헥타르를 넘어섰고 예. 화선이 아마 67km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초기에 발생했지요. 그게 산불 발생 하루 만에 이 정도 피해였고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 대책본부 대피소는 완전한 체계를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장에를 가봤을 때는 사실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정도로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뵀는데 예. 집과 재산이 모두 불타고 몸만 빠져나와 있는 그런 사실은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보니까 참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예. 정말 안타깝고 잡잡한 그런 마음이었다. 라는 지금 또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불 발생하고 다음날 바로 현장을 찾으셨는데 이때만 해도 뭐 2,600헥타르 정도였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한 피해인데 그 최종적으로 이거 한 20배 가까운 피해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났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참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는지. 자, 현장 상황을 살피면서 이번 산불 대응에서 드러난 가장 아쉬운 점은 뭐라고 느끼셨어요? 예, 우선 보면은 강력한 어떤 예방 조치를 좀 취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고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우리 참 장비 소방 헬기를 비롯해서 기나 장비들의 노후화가 골든 타임을 놓치는 데 한 원인을 또 작용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참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유례 없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제 이렇게 발생했다가 보니까 어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동해안까지 향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사실 예상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피해가 컸던 점이 정말 매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네요. 예, 강력한 좀 예방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 그리고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헬기 문제, 장비 노후화 문제 역시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고 계시네요. 자, 경북도 의회 산불대책 특별위원회는 원래는 이제 오늘 본회의를 거쳐서 정식 출범할 예정이었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이제 본회의 통과 전인데도 긴급히 이제 움직이셨다고요. 네. 자, 이렇게 신속하게 좀 가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예, 저희 이제 산불 대책 특위는 본회의 통과 전이었지만은 산불 피해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심각한 그런 만큼 전례 없이 우리 부회장이 위원장직을 맡고 위원은 각 상임위 위원장들로 구성했습니다. 예. 이것은 바로 주민의 고통 해결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긴급하게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사상 초유의 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서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 우리 산불 대책 특위가 바로 활동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특위 긴급회의 때는 복구 지원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는지요? 예, 우리 특위 당시의 긴급회의 때는 무엇보다도 결국은 이재민들의 주거 문제, 해결이 최우선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현재 많은 이재민들이 아직까지도 연수원이나 숙박시설 등으로 이주돼 있지만은 사실 임시방편에 불과하죠. 예.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피해 주민들에게 임시주택을 공급해서 조속히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후 절차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행정력의 총동원을 촉구를 또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존 사실 제일 중요한 이제 재난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정말 많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의 새로운 재난 대응 체계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 및 지역 재건을 위해서 특별법 제정 추진도 건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까지. 예. 그 도의회 차원에서 하시는 거죠? 그 특별법은? 아닙니다. 저 국회에서? 국회에서 이걸 해야 하는데 우리가 그걸 논의도 하고 촉구를 해야 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나눴죠. 조금 전에 참 뉴스도 봤는데 여야 할 것 없이 좀 특별법을 발의를 했더라고요. 여야 의원들이.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좀 발의하고 일단 그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그 예산들이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우리 피해 이재민들에게 좀 바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도의회 차원에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주거 생계 지원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도의회에서는 임시 주거시설 확보를 하고 또 주택 수리 지원 등 단기적인 어떤 주거안정 조치를 강화를 이제 해나가는 한편, 이제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이제 공공 임대주택 활용이나 주택 재건을 위한 예산 지원 방안도 이제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생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일회성 어떤 단순 지원이 아니고 결국은 살아가면서 생업 재개를 위한 자금 지원 또 농업 산업 분야 장비 지원 등 종합적인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쪽으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리 경상북도와 또 우리 의회가 협의해서 구체적인 어떤 예산 편성과 제도 보완에 대한 논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해 농업인들 그리고 학생들처럼 각기 다른 대상에 좀 맞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반영될 예정인가요? 그렇죠. 아마 지금은 제일 큰 피해를 지금 입은 사람들이 농어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금 농어민들 같은 경우는 이번 산불로 인해가 생계 기반이 무너졌다. 그러니까요.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가지고 우리 농기의 수리 또 종자 자재 지원 또 어민들은 어선 어망 복구 지원 등 생산 재개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고 관할 도교육청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을 대응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회는 이러한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더 반영하고 행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농기계 같은 경우도 싼 농기계도 있지만 아주 값비싼 농기계도 많잖아요. 그게 완전히 홀랑 다 타버린 그런 모습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한 해 농사 망친 분들도 많겠지만 그 과수원 같은 경우는 그 몇십 년씩 키운 그 과수들 그걸 다 홀랑 다 태워버려서 너무나 정말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위원장님 보시기에 이번 산불 계기로 경북의 산불 대응 체계 어떤 점이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될까요? 아마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초기 대응 체계가 이제는 강화가 돼야 되고 지휘 체계가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 간의 이제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조정한 지휘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야간 제일 중요한 것이 보면 야간에는 헬기도가 뜰 수도 없고 결국은 해맞으면은
바로 철수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야간 진화가 가능한 헬기와 고성능 이제 산불 진화 장비도 확보하고 예. 이런 부분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피해 예상되는 지역 주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시스템 또 실효성 있는 어떤 대피 매뉴얼 또 반드시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산불에는 이 산불에서 발생한 태풍급 강풍처럼 기후 변화로 산불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하에서는 이제는 산불을 일시적인 어떤 재난이 아니고 일상적인 위기로 인식하고 거기에 따르는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거 일시적, 이번이 끝이 아니죠. 이런 재난은 이제 앞으로도 얼마든지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위기로 인식해야 된다. 예,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그 야간 진화 가능한 헬기 이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장비 확보 시급하다는 거, 초기 대응 체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피해 주민들 그리고 청취자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산불로 평생을 살아오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신 피해 지역 도민 여러분께 정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눈앞에서 집이 불타고 소중한 일상이 무너지는 그 참담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뜸이 속에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견디고 계시는 피해 주민 여러분의 용기와 인내에 깊이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당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이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사태에서도 보셨듯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 주민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관심을 부탁드리고 산불 발생 예방을 위해서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함께 대비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북도 의회 산불 대책 특위 위원장인 최병준 부의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최요한의 시사 따라잡기 시작합니다. 지난 몇 주 동안 튀르키예에서 무려 220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과도 또 비슷한 점도 많다는데요. 자, 오늘은 튀르키예 반정부 시위에 대해서 최요한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네. 자, 일단 현재 튀르키예 정치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뉴스인데 우리보다 더 심한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지금 어느 정도 상황입니까? 우리보다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예, 예. 지금 튀르키예 예전에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었죠. 예. 예, 이름들이 이렇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한 인구가 한 8,600만 명 정도 되고요. 많네요. 우리 한반도에 한 1.7배 정도 됩니다. 예. 예. 근데 여기가 지금 심각한 정치적 불안정과 민주주의 후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현재 권력을 쥐고 있는데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고 야당 인사 탄압하고 사법부와 헌법을 재구성하는 등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스탄불, 여기 수도가 이스탄불입니다. 이스탄불 시장인 이마모울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당인 공화인민당의 주요 인사이고 오랫동안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정적으로 손꼽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지난 3월 23일
당내 경선 닷새전.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월 23일이 당내 경선인데 이 경선이 뭐냐면요. 2028년 대선이에요. 28년 대선이요? 예. 3년 전부터 해요? 3년 여기는? 남았는데 굉장히 빨리 후보를 뽑습니다. 그래요? 예. 당내 경선 닷새는 게 19일이죠. 이마모울루 시장이 부정부패 및 테러 단체 지원 혐의로 정시 체포됐어요. 그래서 시위가 촉발된 겁니다. 시위대는 이건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거다. 그래서 체포한 것이다가 항의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마모울루 시장이 이 자신의 SNS에 그러니까 집 앞에 이제 경찰들이 잡으러 왔거든요. 이것은 국민의 의지에 대한 타격이다. 경찰 수백 명이 집 앞에 와 있다. 나 자신을 국민께 맡긴다. 라고 적고 잡혀갔어요. 아니 지금 이거 우리나라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요. 이거 저기 얘기예요? 투르키예 얘기입니다. 너무 비슷한데요? 지난 계엄 당시에. 예. 그 왜 이재명 대표가 그 SNS를 통해서 중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너무 비슷한데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더 말씀을 하시면 더 비슷한 걸 또 느끼십니다. 아 그래요? 이게 테러단체라고 지원한 테러단체가 PKK라는 쿠르디스탄 노동자당인데 이게 40년 동안 분리주의 운동을 했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 트리키에 다 테러단체를 지지하는데 여기에다가 야당의 유력한 인사가 지원을 했다. 이렇게 혐의가 나온 겁니다. 예. 혐의입니다. 이거 에르도안 정권이 주장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시위가 또 심각한 건 현재 트리키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입니다. 리라와 같이 하락하고 높은 실업률에다가 급격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야당과 시민들의 이 반정부 운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현실 상황이.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보단 정말 훨씬 더 급박한 그런 상황,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인 야당의 그 이마모울루라는 그 이스탄불 시장, 이 시장을 이제 탄압하는 그런 체포를 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아까 뭐 220만 명이 모인 뭐 시위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위가 뭐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게 이마모울루 시장만 체포된 게 아니라 100명 이상의 야당 인사들을 다 체포했어요. 관계자들을 막 체포하고. 그래요? 그런데 트르키예의 그 내무장관이 총 113명이 체포됐다라고 밝혔는데 사실 3월 28일 기준으로 1,800명이 잡혀갔습니다. 세상에. 이게 완전히 정치적 탄압이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이 거리로 나왔고, 또 학생과 교수가 같이 시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시위 금지령을 내렸는데도 거리로 나와서 항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리로 나온 시위대 상당수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이 평생 단 한 사람,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배만을 받아온 겁니다. 왜냐? 22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왔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그 정권에서는 요 며칠 벌어지고 있는 이 시위에 대해서 시위권을 남용한다. 시위대가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고 거리 행사를 선동하고 경찰을 공격한다. 이렇게 비난을 했는데 실제로는요. 시위대가 플래카드 들고 정의를 실현해라 하면서 대통령 조롱하고 평화적인 시위였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비난합니다. 지금 프랑스의 AFP 그 통신사 집계에 따르면 튀르키예 전체 81개 주 중 최소 55개 주 3분의 2 이상 시위가 열렸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지난 통계라서 지금은 아마 전국적으로 다 홀라당 뒤집어졌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실 때만 해도 지난 넉 달 전에 비상계엄 그 당시랑 비슷한 것 같았는데 지금 또 말씀 들어보니까 80년 광주랑도 또 좀 비슷한 것도 같고. 상당히 심각하군요. 튀르키예가 지금. 예. 자, 그러면 이 에르도안 대통령의 정적인 이 이마모울루 시장이 체포된 이유, 아까 뭐 몇 가지 말씀해 주셨죠? 이거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이제 사실은 에르도안 대통령 정치부터 이야기를 해야 이해가 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1994 이스탄불 시장으로 당선됐어요. 그러면서 정치 시작했거든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시장으로 시작했군요. 역시 똑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튀르키예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으로 대통령 선거에 승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선출된 뒤에
민간인 불법 구금, 반대파 수청, 야당 탄압, 언론사 폐쇄. 독재를 한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강력한 대권 주자인 이마모울루를 온갖 핑계 대면서 구속시키니까 국민들이 폭발한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이제 극적이냐면은 당내 경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잡아갔잖아요. 예. 잡아갔는데 그냥 당내 경선을 치러버렸어요. 왜냐? 당내 경선에 이마모울루 혼자 입후보했거든요. 찬반 투표가 이루어진 겁니다. 찬반 투표해서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기 전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잡아갔는데 예. 이때 그냥 진행했는데 여기 그 야당 당원들 한 16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튀르키예 국민들 1,500만 명 투표를 했어요. 와, 그래요? 엄청난 그 인기였던 거죠. 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체포가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까지 다 치른 이런 상황이네요. 네. 자, 이렇게 이마모울루 시장이 이제 부패 문제, 뭐 테러에 아까 테러 집단 뭐 지원했다, 뭐 이렇게 연루됐다고 에르도안 정권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상황. 그래 누가 봐도 이제 정적에 대한 정치적 탄압으로 보여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자, 2028년 대선에 에르도안이 자신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벌인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예상이 되네요. 예, 이마모울루 시장이 이스탄불 도시계획을 성공시켰어요. 네. 굉장히 성격이 소탈하고요. 적극적으로 시민과 소통했다고 합니다. 역점으로 둔 사업들이 대부분이 이스탄불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공공 우유 지원 사업, 지역 농가들을 위해 농가들을 지원하는 공공 빵집 사업, 이스탄불 시민들을 위해 문화 사업을 확대해서 시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받습니다. 어떤 영상 보니까 이마모울루 시장이 직접 오케스트라 막 지휘하면서 네,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에르도안의 최대 정적이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60만 표 당원들은 다 투표했고 1,500만 명의 튀르키예 시민들이 와서 투표한 거죠. 예.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차기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라고 야당은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 에르도안은 나랑 상관없고 이 법원의 독립적인 판단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범죄 조직 관리, 뇌물 수수, 갈취,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입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마모울루는 이거 다 혐의 불정하고 있고 자신을 체포함으로써 튀르키예 국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위기의 지금 튀르키예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 독재 정권, 이 탄압, 야당 탄압에 맞서서 좀 민주 정권이 좀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다음 정권에서는. 예. 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최대 정적이라고 하는 이마모울루의 이 대선 출마는 그러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근데 이번에 체포됐다고 해서 후보직 잃는 것도 아니고요.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문제는 이렇게 적용된 범죄 혐의 중 하나라도 유죄 판결로 이어지면은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거 뭐 유죄 판결 나오지 않겠어요? 이 독재 정권에서? 그렇죠. 사법부도 장악했을 텐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난 3월 18일 날 이마모울루가 졸업한 이스탄불 대학교에서 이마모울루의 학위를 취소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뭐 꼬투리 잡았겠죠. 근데 학위 취소 결정이 유지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튀르키예 헌법상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만이 대통령직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영국의 BBC 방송이 이스탄불 대학의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매우 걱정한다라고 굉장히 우회적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사실은 창피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탄불 대학이라는 대학교 학생이라는 게 현재 민주주의 후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뭐 자신의 미래를 걱정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창피한 거죠. 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비슷한 상황. 내가 이 대학을 나온 게 창피하게 느껴진다.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똑같군요. 이거 지금 저 느낌상 이 튀르키예가 지금 뭐 220만 명이 참여한 뭐 시위 아주 심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어떤 뭐 정치적으로 좀 비극적인 일도 좀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좀 그런 불안감이 좀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자, 그런데 튀르키예 사법당국이 이번 시위 도중에 구금된 이들을 학대
학대했다는 의혹도 있다고요? 네. 예. 근데 이걸 부인했습니다. 아, 좀 더 부인했겠죠. 확인을 예. 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일단 보도가 나온 거는 반정부 시위 벌이다가 잡혀간 사람들 학대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법무장관이 국영방송에 나와서 옷을 벗겨 수색하거나 고문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말이 해외에서 나오던데 이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구치소, 교도소, 법원 등 수감시설에 감시 카메라가 있고 고문에 대해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한다. 수감자 신체 수색도 금지 품목이 소지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만 법률 규정에 따라 절차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몸 수색 같은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 전 이거 들으면서 그렇게 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뭐 법무 장관 얘기니까 같은 내각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미성년자도 잡아갔는데 예, 일부 청소년은 석방됐고 나머지는 법원에서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그렇군요. 자, 일본 애니메이션 포켓몬스터의 캐릭터인 피카츄 아마 다들 아실 텐데 튀르키예에서 이 반정부 시위의 상징으로 피카츄가 떠오르고 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이게 되게 웃긴 건데요. 왜요? 왜냐면 이제 경찰이 시위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복면을 쓰는데 이 사람이 피카츄 의상을 입은 거예요. 의상을 입었는데 막 지금 최루탄 쏘고 물대포 쏘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이 피카츄가 걸음이 종종걸음이잖아요. 그렇죠. 종종종종 걸으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뒤뚱뒤뚱 걸으면서. 그게 화제가 노란색이다 됐군요. 보니까 눈에 유독 띄는 겁니다. 그렇죠. 이 8초 분량의 영상이 올라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게 현실이냐. 막 이렇게 되면서 피카츄가 지금 튀르키예 시위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피카츄와 같이 기념사진 찍고 국기 들고 다니고 이거 AI로 만들어서 퍼뜨리고 막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피카츄가 이 의상 입고 시위 벌일 때까지 사실 나는 튀르키예에 이렇게 심각한 시위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거 완전 피카츄 밈 인터넷 유행의 힘을 보여준다. 피카츄가 자기 역할을 한 거죠. 그렇군. 이번 튀르키예 시위의 어떤 상징물은 피카츄 그 인형이었군요. 맞습니다. 의상.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번 시위는 그 응원봉이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위에서는 이제 피카츄 어떤 뭐 인형 같은 걸 들고 나와서 시위에 이제 그런 유행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에르도안 정권의 정적 이마모울루 시장을 제거한다고 해서 이 에르도안 정권이 무난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는 좀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정부 입지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이마모울루 제거한다고 해서 역풍 불어서 전국적으로 지금 발칵 뒤집어졌고요. 이것 때문에 경제적 충격과 사회 불안이 더 심화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죠. 계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그리고 민주주의 후퇴 국민 정서 악화. 이게 완전히 불이다라고 이마모울루의 시장에 대한 탄압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불이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하자면 에르도안이 정치적 위기를 극복할 가능성이 현재 낮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광주나 뭐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상황 야권의 결집이 강화되고 국민적 반발이 커지면서 에르도안 정부는 더 큰 도전에 직면할 거로 보입니다. 그럼 에르도안 정부는 강경 조치를 또 이르겠죠? 그럼 더 시위는 더 격화되겠죠.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결과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방송해드리고요. 우리나라나 지구 반대편에 있는 튀르키예나 국민이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죄 지면 감옥 가야죠. 맞습니다. 이렇게 뭐 우리나라 상황과 좀 유사한 점이 많은 튀르키예 현재 전국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